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 파트를 맡았습니다. 귀 안에 있는 와우각이랑 방골이관을 이렇게 일단 청각 영역부터 보기 위해서 먼저 그렸습니다. 일단 외청도고요. 고막이고, 자, 소골뼈가 3가지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 난원창이 있고요. 정원창이 있습니다. 여기가 난원창, 정원창입니다. 와우각이고요. 중위에 있는 소골뼈 3가지가 되겠습니다. 망치, 무릎, 고리, 등자뼈라고도 하지요. 등자뼈. 그렇게 됐습니다. 와우각을 잘라서 보면은요, 나선신경절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상세히 그릴 거기 때문에 코르티 기관이 있습니다. 덮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전정계가 되고요. 고실계가 되고 중간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뼈가 둘러싸여져 있죠. 자, 일단은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상세히 보겠습니다. 기저막이 있고요. 기저막을 둘러싼 와우곽 내에 림프액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유모세포가 외청 유모세포가 세 줄로 놓여져 있고요. 내청 유모세포가 한 줄로, 이거는 길게 그리면 두께랑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축색을 따라서 이렇게 신경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나가고요. 그러면 이 유모세포 주고 지지해주는 세포들이, 지지세포들이 전부 다 세포입니다. 세포의 해변이죠. 세포들이 이렇게 지지해주는 세포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의 조금 이상하네요. 자, 너무 크게 그렸군요. 위쪽이 꽁지가. 그리고 여기에 덮개막이 약간은 딱딱한 성분의 덮개막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외청 유모세포들은 덮개막과 인접을 하고 있고요. 내측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저막이 되고요. 이게 덮개막이 되겠습니다. 덮개막. 그리고 세 줄로 놓여진 외청 유모세포가 되고요. 내청 유모세포가 됩니다. 모든 정보들의 청각 정보의 95%는 내청 유모세포가 담당합니다. 유수신경이고요. 두껍고 빠릅니다. 외청은 개수는 많지만 5% 정도밖에는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수신경이고요. 축삭이 얇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 덮개판하고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고막에서 정보가 들어오면은 림프액을 흔들게 됩니다. 그러면 림프액을 따라서 이 기저액이 이렇게, 기저막이 구부러지면 이 덮개막이 같이 따라서 유모세포를 움직여주고, 이 유모세포의, 외청 유모세포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청 유모세포도 구부러지고 신경 펄스가 작용해서 청각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뇌 쪽으로 어떻게 전달이 가느냐, 전달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들이 이렇게 와서 나선 신경절을 저립니다. 그리고 이쪽 그릴까요? 그 청각 정보도 두 가지 루트를 따라갑니다. 좀 전에 시각에서 봤었죠? 대칭이 안 맞고요.
네. 연수입니다. 연수 상위에 미드브레인이 있겠죠. 그리고 대뇌피질이 있습니다. 시상이 있고요. 청각이니까 이쪽 시상은 좀 전에 거기서도 나왔을 때 M집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청각이니까 하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연수에서 그 두 가지 경로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등 쪽 와우획, 배 쪽 와우획입니다. 등 쪽 와우획은 위치를 지정하고요. 배 쪽 와우획은 형태를 지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상올리버 복합체가 이쪽에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상올리버 복합체가 있고요. 사다리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쪽에서 왔는 한 신경은 등 쪽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배 쪽으로 옵니다. 여기서 사다리체에 가고요. 상올리버 복합체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나와서 바로 올리브로 가고요. 여기서 다시 한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상올리버 복합체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가지가 있고요. 배 쪽에서 바로 올라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외척 섬유띠가 되겠습니다. 외척 섬유띠 하부에서 받은 정보는요. 시상에 MGB로 가고요. 가서 1차 청각 피질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서 바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이렇게 바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올라간 게 이쪽 하부로 가고요. 여기서 시상으로 갑니다. 시상에서 1차 청각으로 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1분 남았나요? 그러면 그 전전기하고 실제 할 거는 무진장 많습니다만 일단 청각에 집중해서 청각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저막 부위인데요. 1분 만에 이 얘기를 그 와우각에서 끄트머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청각 정보 전달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우각을 이렇게 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쪽에 등자뼈가 있고요. 고리를 이렇게 고리를 폈다라고 생각하면 이 등자뼈가 뒤에 있는 나눈창을 고막에서 들어온 정보를 받아서 나눈창을 흔들면은 안쪽에 기저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저막 주변에 차 있는 림프액을 흔들게 되고요. 이 림프액을 따라갖고 가다가 특정 주파수가 해당되는 영역의 기저막을 구부리게 됩니다. 이렇게 림프액을 따라서 돌아서 이쪽에 출일구 부위인 정원창으로 가게 됩니다. 5초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이고 하나하나 지식들이 각각 이렇게 심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회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지식들이 하나하나 심어져야 돼요. 심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갖는 그걸 내가 또 오늘 조금 그런 걸 자꾸 강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단어, 이런 구조, 그리고 기억, 이게 공부의 실체라는 거죠. 자, 간단애가 겨우 서갖고 쪼작쪼작 그릴 수 있는 애가 선반 위에 있는 곰인형을 봤어요. 그럼 애가 곰인형을 향해 손을 뻗쳐요. 자, 질문. 애가 왜 곰인형을 보고 손을 뻗쳤을까요? 곰인형이 불러서 원하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 배운 걸 응용하면요. 배운 거 속에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각 앤디가 했던 발표 중에 답이 있어요. 등 쪽으로 가는 이 시각은 어떻게 되죠? 뭐라 그럴까? 자, 암기 다 했잖아. 암기 했는 중에 시각이 운동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시지각이 척도로 가는 거는 의식화되기 때문에 형태, 모양을 하는데 이 등 쪽으로 오는 거는 의식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서 난 애가 그 곰인형을 원했다라는 거는 어쩌면 틀린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냥 보였기 때문에, 보이는 시각적 이 동쪽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이 보이는 이 흐름이 그냥 송인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였기 때문에 뻗칠 수가 있어요. 아마 초기는 그랬을 거예요. 뭐가 보였기 때문에 뻗친 거예요. 예, 욕구가 개입하기 전에 벌써 뻗친 거예요. 뻗쳤는데, 곰인형을 뻗쳤는데 안 붙잖아, 손이. 그럼 매번 실패한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번 시도를 해야만이 돼요. 그래야만 지나가던 엄마가 우연히 볼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더 내가 굉장히 중요해. 반사적으로 뻗쳤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곰인형을 보면 반사 뻗친 거예요. 뻗쳤는데 손이 안 닿았던 거예요. 그때 엄마가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거예요. 한 10번 뻗치는 중에 한 번은 보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는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곰인형을 원앙을 해서 곰인형을 잡아갖고 애한테 던져주잖아요. 그럼 애는 이렇게 내가 안 뻗쳐지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손의 뻗침이 자기가 어떤 지시하는 이 뻗침이 결국은 곰인형을 뻗쳤는데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그게 제스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칸텀 점퍼요. 이게 무생물한테 할 때는 내가 이 컵을 이렇게 했을 때 안 뻗치 도달 안 하면 내 의도를 달성 못 하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이걸 잡아준 거예요. 잡아줘서 내 의도를 달성했는 거예요. 자, 여튼 의도가 개입된다고 봅시다. 조금 넘어가서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애기는 이걸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해석한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때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손뻗침이 아니고 지시가 되는 거예요. 지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N개의 물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주더라는 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내부적 의도성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전에는 그냥 손뻗침이었는데, 그 단계로 되면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네. 가르침이 되면, 그 가르침이 뭡니까? 이게 지시가 바로 제스처가 되는 거죠. 사회적 의미를 갖는 제스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스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적 통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제스처라는 게 각 사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용이 되고 나면 그 제스처는 내적 의도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제스처는 뭡니까? 내적 의도성을 가져야 되잖아. 의도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내면적 의도성이 왜 생겼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 자명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N번 시도를 했는데, 그 계속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봐도 애가 왜 계속 시도를 했을까? 뭐냐면 그거는 이쪽의 흐름에서 시각이 결국은 손운동하고 같이 링크되어 있어갖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반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디텍터를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엄마는 제가 곰인형을 원하는 거라고 엄마가 해석한 거예요. 엄마는 어른이니까. 그걸 해석해서 곰인형 손에 잡아주면서 그때부터 손뻗침은 가리킴이라는 제스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스처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제수처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는 애들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스처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애들이 이제 유치원에 갈 좀 더 그림을 그리잖아요. 스케치를 하잖아요. 스케치가 바로 뭐냐면 처음에 스케치나 이런 거 할 때 몸 동작을 그대로 해요. 항치를 하듯이 하잖아요. 애들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제스처예요. 제스처가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문자는 고정시킨 제스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무슨 문자 단어가 고정시킨 제스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거 연결해가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각 그 그림을 다시 보면 그건 진짜 놀라운 의미가 함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쪽 척도에 흐르는 거는 의식화되지만 이쪽으로 의식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의도라는 걸 처음 부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손을 뻗친 거예요. 고민형을 보고. 네, 아주 초기 단계는. 뻗쳤는데 그걸 어른이, 의도를 갖는데 어른이 그걸 의도로 해석한 거예요. 해석하고 고민을 잡아준 거예요. 잡아주고 나니까 애는 어떻게 해서 뭐 잡힌 거예요. 계속 자기가 어떤 형상이 있고 그걸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촉각이 부드러운 원하는 걸 자꾸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감정적 충족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도가 달성됐다는 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뻗침의 반사적 행위가 제스처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제스처로 바뀌고 나면 그게 확장이 되면 어떤 형태도 자기가 제스처로 도화지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 특징이 뭐냐면 가장 처음에 그린 그림이 뭘 그리냐 물으면 몰라요. 무조건 먼저 그리고 나서부터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좀 자라면 애들이 뭘 그린다는 주제를 갖고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손의 제스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문자는 고정식인 제스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시 한번 단어에 갖는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봐셔야 돼요. 왜 이건 다시 박사가 왜 암기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거는 참으로 심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의도성을 개발하는 것도 이 단어를 통해서 가능하고, 시간의 흐름도, 시간에 대한 의식도 언어를 통해서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째 길로서 구조, 그 다음에 각 명칭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고 의도성이 형성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발표하시죠.